서울의 한강변. 10월에 찬바람이 불던 밤이었다. 이준서는 손에 든 캔 맥주를 흔들며 한강 다리 난간에 기대섰다. 그의 눈빛은 깊은 어둠 속에서도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을 따라 흔들렸다. 미녀가, 우리 그냥 이렇게 계속 친구로 지낼까? 준서의 목소리는 가볍게 들렸지만 그 안에 숨겨진 떨림은 민혁의 귀에 선명히 잡혔다. 최민혁은 준서 옆에서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27세의 민혁은 한국계 미국인으로 서울로 돌아온 지 이제 2년째였다. 그는 준서와 대학 동아리에서 처음 만난 뒤 어느새 3년째 서로의 일상에 깊이 스며들어 있었다. 친구. 그거 참 안전한 단어지. 민혁은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의 심장은 준서의 말 한마디에 쿵쿵 뛰었다. 안전. 야. 너 또 이상한 소리 한다. 준서가 킥킥거리며 민혁의 어깨를 툭 쳤다. 그 순간 민혁은 준서의 손길이 닿은 어깨에서 미세한 전율을 느꼈다. 이건 단순한 장난일 뿐이라고. 그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준서의 미소, 그의 눈빛, 그리고 그 가벼운 터치가 민혁의 마음에 점점 더 깊은 파문을 일으켰다. 이준서는 25세. 서울에서 나고 자란 평범한 한국인 청년이었다. 그는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며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듯 보였지만 사실 내면에는 가족과 사회의 기대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었다. 그의 부모는 전형적인 한국 가정의 부모로 준서가 언젠가 제대로 된 가정을 꾸리길 바랐다. 하지만 준서는 그런 기대를 충족시킬 자신이 없었다. 그의 마음은 늘 민혁을 향해 흔들렸고 그 감정을 어떻게 정의해야 할지 몰랐다. 민혁은 달랐다. 미국에서 자란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일찍부터 받아들였다. 그는 자신이 게이라는 사실을 10대 후반에 깨달았고 가족에게도 솔직히 밝혔다. 하지만 한국으로 돌아온 뒤 그는 이 사회의 보수적인 시선과 가족의 냉랭한 반응에 부딪혔다. 특히 그의 한국인 아버지는 민혁의 성적 지향을 일시적인 혼란이라며 인정하지 않았다. 민혁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준서와의 우정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억눌렀다. 그날 밤 한강변에서 두 사람은 평소처럼 농담을 주고받았다. 준서는 민혁에게 연애에 대한 터무니없는 질문을 던졌다. 너 진짜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어때?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준서의 목소리는 장난스러웠지만 눈빛은 진지했다. 민혁은 순간 숨을 멈췄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그는 웃으며 얼버무렸다. 하지만 준서의 질문은 민혁의 마음에 날카로운 화살처럼 박혔다. 며칠 뒤 민혁은 준서와 함께 홍대 근처의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다. 카페는 젊은 예술가들로 북적였고 벽에는 형형색색의 그림들이 걸려 있었다. 준서는 테이블 위에 놓인 스케치북에 무심코 그림을 그리며 말했다. 민혁아, 나 사실 요즘 좀 혼란스러워.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손끝은 연필을 쥔 채 떨리고 있었다. 혼란. 무슨 일인데?
민혁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준서가 이런 식으로 진지한 이야기를 꺼내는 일은 드물었다. 준서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뗐다. 나 사람을 좋아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 그냥 누군가를 보면 심장이 뛰고 그 사람이랑 있으면 세상이 다르게 보여. 그게 사랑인지 우정인지 모르겠다고. 민혁은 순간 자신의 심장이 멈추는 듯했다. 준서의 말이 자신을 향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고민인지 알 수 없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 누군가가 누구야? 준서는 대답 대신 민혁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담고 있었다. 민혁은 그 순간 자신의 감정이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깨달았다. 그날 밤 민혁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준서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가 말한 그 사람은 나일까? 민혁은 자신의 감정을 직시하기 두려웠다. 준서가 자신을 단순한 친구로만 생각한다면? 이 우정마저 잃을까봐 두려웠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준서를 향한 깊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침대에 누워 한강변에서의 그날 밤을 떠올렸다. 준서의 미소, 그의 손길, 그리고 그를 바라보는 자신의 눈빛. 모든 것이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다. 다음 날, 민혁은 준서에게 문자를 보냈다. 오늘 저녁, 한강에서 다시 만나자. 짧은 문장이었지만, 민혁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그는 결심했다. 오늘 밤, 자신의 진심을 전할 것이다.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든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았다. 한강의 밤은 여전히 차갑고 고요했다. 민혁은 약속 장소인 다리 위에 먼저 도착해 있었다. 그는 손에 든 따뜻한 커피잔을 쥐며 준서를 기다렸다. 마음은 불안과 기대로 뒤엉켜 있었다. 만약 준서가 내 고백을 거절한다면? 아니. 그보다 더 나쁜 건 그가 나를 멀리한다면? 민혁은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며 스스로를 괴롭혔다. 준서가 저 멀리서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다. 그는 평소처럼 밝은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다. 야, 추운데 왜 또 여기서 만나자고 한 거야? 준서의 목소리는 여전히 장난스러웠지만 민혁은 그의 눈빛에서 미세한 긴장감을 읽었다. 준서는 민혁 옆에 서서 난간에 몸을 기댔다. 그래. 무슨 일인데? 갑자기 이렇게 진지하게 부른 거 보니까 좀 무섭네. 민혁은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준서야.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준서는 고개를 돌려 민혁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민혁은 준서의 눈동자에서 자신을 향한 어떤 기대를 보았다. 뭔데? 말해봐. 준서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호기심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나 너를 좋아해. 민혁은 마침내 그 말을 꺼냈다. 그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고 손은 땀으로 젖어 있었다.
준서의 눈이 커졌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민혁을 바라보았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민혁의 불안은 커져갔다. 미안. 내가 너무 갑작스러웠지. 민혁은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준서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민혁의 고백은 예상치 못한 것이 아니었다. 사실 준서도 오랫동안 자신의 감정을 의심해왔다. 민혁과 함께 있을 때마다 느껴지는 설렘. 그의 미소를 볼 때마다 가슴이 뛰는 그 느낌. 하지만 그는 그 감정을 인정하는 것이 두려웠다. 한국에서, 특히 그의 보수적인 가정에서 이런 감정은 쉽게 받아들여질 리 없었다. 미녀가 준서가 마침내 입을 뗐다. 나 사실 너 말고 다른 사람 생각해 본 적 없어.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민혁은 고개를 들어 준서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놀라움과 희망으로 가득했다. 그게 무슨 뜻이야? 민혁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준서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나도 너를 좋아해. 하지만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 우리 부모님, 그리고 이 사회, 우리가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 준서의 눈에는 두려움과 갈등이 가득했다. 민혁은 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준서야. 나도 두려워. 하지만 너랑 같이 있다면 뭐든지 견딜 수 있을 것 같아. 그들의 대화는 한강의 바람 속에서 점점 더 깊어졌다. 준서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이야기했다. 그는 늘 부모님의 기대에 맞춰 살아왔다. 좋은 학교, 좋은 직장, 그리고 언젠가 결혼해 가정을 꾸리는 삶. 하지만 민혁을 만난 후 그의 삶은 다른 방향으로 흘렀다. 민혁은 준서에게 자유를 느끼게 했고 동시에 그를 두렵게 했다. 민혁도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미국에서 보낸 유년 시절,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가족에게 커밍아웃했던 순간들. 그의 아버지는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한국으로 돌아온 뒤에도 그 갈등은 계속되었다. 하지만 준서를 만난 순간 민혁은 처음으로 집처럼 느껴지는 사람을 만났다고 말했다. 너는 내게 집 같은 존재야. 준서야. 민혁의 말에 준서는 눈물을 글썽였다. 그는 민혁의 손을 더 세게 잡았다. 나도 너 없으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 그들의 손은 이제 떼어낼 수 없을 만큼 단단히 맞잡혀 있었다. 며칠 뒤, 민혁과 준서는 함께 서울 도심을 걸었다. 그들은 홍대 거리에서 웃으며 사진을 찍고 작은 골목길에서 서로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준서의 부모님이 그의 이상 행동을 눈치채기 시작한 것이다. 준서의 어머니는 어느 날 저녁 준서에게 다짜고짜 물었다. 너 요즘 왜 이렇게 이상해? 혹시 이상한 사람 만나는 거 아니야? 준서는 당황했다. 엄마. 무슨 소리야? 그냥 친구들이랑
그의 말은 어머니의 날카로운 시선 앞에서 힘을 잃었다. 준서야. 너도 알잖아. 우리 집안에서 그런 건 용납 안 돼. 어머니의 말은 차갑고 단호했다. 준서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자신의 모든 꿈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준서의 집은 그날 밤 전쟁터 같았다. 그의 아버지는 어머니보다 더 격렬하게 반응했다. 너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런 삶을 살면 너 인생 망가져. 아버지의 목소리는 집안을 울렸다. 준서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마음은 민혁을 향한 사랑과 가족의 기대 사이에서 갈기갈기 찢기고 있었다. 민혁은 그 소식을 전화로 들었다. 준서의 떨리는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민혁아. 우리 부모님한테 말했어. 완전 난리야. 민혁은 순간 숨이 막혔다. 그는 준서가 얼마나 큰 용기를 냈는지 알았다. 준서야. 괜찮아. 내가 갈게. 어디야? 지금. 민혁은 당장 준서를 만나러 달려갔다. 그들은 다시 한강변에서 만났다. 준서는 눈이 퉁퉁 부은 채로 민혁을 바라보았다. 나 정말 괜찮을까? 우리 이렇게 해도. 그의 목소리는 절망과 희망이 뒤섞여 있었다. 민혁은 준서를 끌어안았다. 준서야. 우리가 서로를 믿는다면? 뭐든지 이겨낼 수 있어.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역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며칠 동안 준서는 부모님과의 대화를 피했다. 그는 민혁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마음의 평화를 찾으려 했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그들을 쉽게 내버려 두지 않았다. 어느 날, 민혁과 준서가 손을 잡고 명동 거리를 걷다가 누군가의 비웃는 소리를 들었다. 저기 봐. 저 남자들 뭐야? 낯선 이의 말에 준서는 손을 놓으려 했지만 민혁은 더 세게 잡았다. 신경 쓰지 마. 우리가 잘못한 거 없어. 하지만 준서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다. 그는 민혁과 함께 있는 시간이 행복했지만 그 행복은 늘 두려움과 함께였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부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가족과 사회의 압박은 그를 숨 막히게 했다. 민혁은 그런 준서를 보며 말했다. 준서야. 내가 너를 지킬게. 우리 함께 이겨내자. 민혁은 준서를 위해 작은 이벤트를 준비했다. 그는 준서를 남산타워로 데려갔다.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보이는 그곳에서 민혁은 준서에게 작은 편지를 건넸다. 이거 읽어봐. 편지에는 민혁의 진심이 담겨 있었다. 준서야. 너는 내게 세상 전부야. 어떤 어려움이 와도 너랑 함께라면 난 두렵지 않아. 준서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민혁아. 나도 너 없으면 안 돼. 그는 민혁을 끌어안으며 말했다. 그 순간 남산타워의 불빛 아래 그들의 사랑은 더욱 단단해졌다. 하지만 준서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가족에 대한 죄책감이 남아 있었다.
며칠 뒤 준서의 부모는 그를 집으로 불러 심각한 대화를 나눴다. 너 이제 정신 차려야 해. 그런 이상한 관계는 끝내라. 아버지의 말은 단호했다. 준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아빠, 저 민혁이를 사랑해요. 그건 제 선택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아버지는 충격받은 얼굴로 준서를 바라보았다. 너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준서야. 제발. 우리 가족 망가뜨리지 마. 준서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자신의 선택이 가족과의 관계를 영향바꿀 수도 있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는 민혁을 포기할 수 없었다. 준서와 민혁은 점점 더 가까워졌지만 그들의 사랑은 여전히 시험대 위에 있었다. 준서는 가족과의 갈등을 해결하려 노력했지만 부모님은 여전히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민혁과 함께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서로의 존재만으로 위안을 얻으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그들을 따라다녔다. 직장에서 준서의 동료들은 그의 성적 지향에 대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저 사람, 남자랑 산다며. 그러니까 좀 이상하지 않아. 그런 말들은 준서의 귀에까지 들어왔다. 그는 처음에는 무시하려 했지만 점점 더 그 말들이 마음에 상처를 남겼다. 민혁은 그런 준서를 보며 마음이 아팠다. 그는 준서를 위해 더 강해지려 했다. 준서야. 우리가 서로를 믿는다면? 어떤 말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어. 민혁의 말은 준서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들은 함께 요리를 하고 밤늦게 영화를 보며 서로의 꿈을 이야기하며 일상을 채워갔다. 어느 날 민혁은 준서에게 깜짝 선물을 준비했다. 그는 준서를 한강공원으로 데려가 피크닉을 준비했다. 잔디 위에 깔린 돗자리, 맛있는 음식, 그리고 작은 블루투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준서는 민혁의 세심한 배려에 감동했다. 너 진짜 이런 거 잘한다. 준서가 웃으며 말했다. 민혁은 미소를 지으며 준서의 손을 잡았다. 너만 행복하면 난 뭐든 할 수 있어. 그 순간 한강의 바람이 그들의 머리카락을 스쳤다. 준서는 민혁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나도 너를 위해 더 강해질게. 그들의 사랑은 점점 더 깊어졌고 세상의 시선도 점차 무의미해졌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준서의 부모님이 그들의 아파트를 찾아온 것이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준서야, 제발 집으로 돌아와. 우리가 잘못했어. 그냥 너를 이해하려고 노력할게. 준서는 어머니의 말에 가슴이 아팠다. 그는 민혁을 사랑했지만 가족과의 연결을 완전히 끊고 싶지는 않았다. 민혁은 준서의 곁에서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다. 준서야,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난 항상 너 곁에 있을게.
그의 말은 준서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준서는 부모님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털어놓았다. 엄마, 아빠, 저 민혁이를 사랑해요. 그건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저도 가족을 사랑해요. 우리 서로 이해할 수는 없을까요? 부모님은 처음에는 반발했지만 준서의 진심에 조금씩 마음이 움직였다. 어머니는 한참을 고민하다 말했다. 준서야, 내가 행복하다면 엄마도 노력해볼게. 그 말은 준서에게 큰 희망을 주었다. 그는 민혁과 함께 부모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 노력했다. 그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민혁의 지지가 그의 버팀목이 되었다. 시간이 흘렀다. 준서와 민혁은 점점 더 단단한 관계를 구축했다. 그들은 함께 여행을 다니며 추억을 쌓았다. 제주도의 푸른 바다, 경주의 고즈넉한 사찰, 그리고 부산의 활기찬 해변.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세상을 탐험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여전히 도전과 마주했다. 민혁의 직장에서도 문제가 생겼다. 그의 상사는 민혁의 성적 지향을 알게 된 뒤 그를 은연중에 차별하기 시작했다. 민혁, 자네 좀 더 조심해야 하지 않나? 상사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경고는 날카로웠다. 민혁은 분노를 느꼈지만 준서를 위해 참았다. 준서는 민혁의 상황을 알게 되자 마음이 무거워졌다. 민혁아, 내가 너한테 짐이 되는 거 아니야. 그는 민혁에게 물었다. 민혁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너는 내게 짐이 아니야. 오히려 너 때문에 내가 더 강해졌어. 그의 말은 준서의 마음을 따뜻하게 채웠다. 그들은 함께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다. 민혁은 자신의 디자인 스튜디오를 열고 싶다는 꿈을 꿨고, 준서는 그를 응원하며 함께 사업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작은 아파트에서 밤늦게까지 아이디어를 나누며 미래를 그렸다. 우리가 성공하면 세상에 우리 사랑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줄 수 있을 거야. 민혁의 말에 준서는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현실은 그들의 꿈을 쉽게 허락하지 않았다. 민혁의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그를 찾아왔다. 그는 민혁에게 미국으로 돌아가라는 얼터메이텀을 내렸다. 너 여기서 이렇게 살면 미래가 없어. 미국으로 돌아가서 새 출발해. 아버지의 말은 차갑고 단호했다. 민혁은 아버지의 말에 흔들렸다. 그는 준서를 사랑했지만 가족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고 싶지는 않았다. 그는 준서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다. 준서야, 나 아버지가 미국으로 돌아가라고 했어. 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의 목소리는 갈등으로 가득했다. 준서는 민혁의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다. 그는 민혁이 자신 때문에 가족과 멀어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 민혁아, 내가 원하는 걸 해. 너만 행복하면 괜찮아. 하지만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민혁은 준서를 끌어안았다. 너 없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
나 너랑 같이 있을 거야. 어디든. 그날 밤, 그들은 서로를 꼭 끌어안고 잠들었다. 그들의 사랑은 여전히 도전과 마주했지만 서로를 향한 믿음은 그 어떤 장애물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다. 민혁은 결국 아버지와의 대화를 결심했다. 그는 준서와 함께 서울의 한 카페에서 아버지를 만났다. 아버지는 여전히 단호한 태도였다. 민혁, 너 이렇게 살면 후회할 거야. 한국은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자유로운 곳이 아니야. 그의 말은 날카로웠지만 민혁은 흔들리지 않았다. 아버지, 저 행복해요. 준서와 함께 있는 게 제 선택이에요. 민혁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준서는 옆에서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아버지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너희가 진심이라면 나도 어쩔 수 없지. 하지만 쉽게 생각하지 마. 그의 말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약간의 변화가 느껴졌다. 민혁과 준서는 그들의 꿈을 위해 더 열심히 노력했다. 그들은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를 열었고 첫 프로젝트로 지역 커뮤니티를 위한 전시회를 준비했다. 전시회 주제는 다양성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예술로 표현하며 사람들에게 사랑의 다양한 형태를 보여주고 싶었다. 전시회 준비 과정에서 그들은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자금 부족, 사람들의 냉소적인 반응, 그리고 여전히 그들을 향한 편견. 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한 발짝씩 나아갔다. 준서는 자신의 디자인으로 전시회 포스터를 만들었고, 민혁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열심히 뛰어다녔다. 전시회 당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작품을 보러 왔다. 그 중에는 준서의 부모님도 있었다. 그들은 처음에는 어색한 표정으로 전시회를 둘러보았지만 준서와 민혁의 진심이 담긴 작품을 보며 점점 마음이 움직였다. 준서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준서야, 내가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그날 밤, 민혁과 준서는 전시회 성공을 축하하며 한강변에서 샴페인을 마셨다. 우리가 해냈어. 민혁아. 준서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민혁은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응. 우리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어. 그들의 눈빛은 서로를 향한 사랑과 믿음으로 가득했다. 전시회의 성공은 그들의 삶에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왔다. 민혁과 준서는 더 이상 숨기지 않고 자신들의 사랑을 당당히 드러냈다. 그들의 스튜디오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그들은 다양한 커뮤니티를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사회적 메시지를 전했다. 하지만 그들의 여정은 여전히 쉽지만은 않았다. 민혁의 아버지는 여전히 그들의 관계를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가끔 민혁에게 전화해 미국으로 돌아오라는 말을 반복했다. 하지만 민혁은 단호했다. 아버지, 저 여기서 행복해요. 이게 제 삶이에요. 그의 말은 점점 더 단단해졌다. 준서의 부모님은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변해갔다.
그들은 민혁을 집으로 초대해 함께 식사를 했고, 어색하지만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었다. 준서의 어머니는 민혁에게 말했다. 너희가 서로를 이렇게 아끼는 걸 보니까 엄마도 마음이 놓여? 그 말은 준서와 민혁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그들은 함께 새로운 목표를 세웠다. 자신들처럼 사랑 때문에 고통받는 이들을 돕기 위해 커뮤니티 센터를 만들고 싶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었다. 우리가 겪은 모든 게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 준서가 말했다. 민혁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우리 사랑은 그냥 우리만에게 아니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야. 그들의 꿈은 점점 더 커져갔다. 1년 뒤, 민혁과 준서는 자신들의 커뮤니티 센터를 열었다. 그곳은 다양한 사랑의 형태를 받아들이고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공간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솔직히 나누며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센터는 빠르게 지역사회의 중요한 장소로 자리 잡았다. 어느 날, 센터에서 열린 토크쇼에서 준서와 민혁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우리는 처음에 서로의 감정을 장난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장난이 결국 우리 삶을 바꿨죠. 민혁의 말에 청중들은 박수를 보냈다. 준서는 이어 말했다. 사랑은 어떤 모습이든 아름다워요. 그리고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 싸울 가치가 있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한 젊은 청년이 다가와 말했다. 저도 제 감정을 숨기고 있었어요. 두 분 이야기를 듣고 저도 용기를 내고 싶어요. 준서와 민혁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한강변에서 다시 만났다. 그곳은 그들의 사랑이 시작된 곳이었다. 민혁은 준서에게 작은 반지를 건넸다. 결혼이든 약속이든 이름이 뭐든 상관없어. 난 그냥 너랑 평생 함께하고 싶어. 준서는 눈물을 흘리며 반지를 받았다. 나도 너랑 영원히. 그들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한강의 불빛 아래 서 있었다. 단순한 장난이라 여겼던 대화는 결국 그들을 영원히 이어주는 진심이었다. 그들의 사랑은 세상의 편견을 넘어 더 많은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했다. 한강의 바람은 여전히 차갑게 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서로의 온기로 가득했다.